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제 랜드로버 디펜더 시승기입니다. 제가 랜드로버 디펜더를 출고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랜드로버 디펜더를 타보면서 제가 느꼈던 특징들, 그리고 랜드로버 디펜더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는 꿀팁들, 이런 것들을 오늘 리뷰를 통해 말씀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출고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동안 주행한 거리는 11,657km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많진 않아요. 제가 차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시승 차량도 자주 타다 보니까 제 차량의 주행거리는 많지 않은 편이고, 또 제가 작년 말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회사랑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 디펜더를 출퇴근 용도로 고려해서 구매를 한 건데, 출퇴근 거리가 짧아지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거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을 구매했지만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소비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 차량, 제가 구매한 디펜더의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는 국내에 3가지 바디 타입으로 판매가 됩니다. 디펜더 90, 110, 13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디펜더 90은 투도어입니다. 쉽게 말해 쿠페 같은 개념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건 110, 가장 우리가 디펜더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바디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스탠다드한 포멀한 디펜더라고 보시면 되고, 디펜더 110에서 리어 오버행을 더 늘려서 만든 모델이 디펜더 130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펜더 110 모델을 구매했고, 그 중에서는 디젤 D300 모델이고요. 가장 최상위 트림인 D300HSE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제가 추가한 옵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블랙 헤드라이너, 즉 블랙 천장 마감을 추가했어요. 이걸 추가 안 하면 베이지 천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디펜더에서 꿈꿔왔던 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올블랙 디펜더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지금 보시는 요 탄 시트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익스테리어에 탄 시트 조합으로 무조건 구입하자라는 게 제 로망이었는데, 천장이 베이지니까 그 통일성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을 블랙으로 따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순정 블랙팩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아마 한 번씩 고려해 보신 분들께서는 블랙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순정 블랙팩이 있고요, 사제로 하는 블랙팩이 있는데, 이제 순정 블랙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랜드로버 자체에서요, 이 부품들을, 파츠들을 블랙으로 다 도색을 해서 이제 출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정 블랙팩을 넣게 되면 요 보닛에 있는 체크 플레이트, 즉 발판, 그리고 앞뒤 디펜더 로고, 그리고 전면 프론트 그릴 요 부분,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유광이 아니라 무광 사틴 그레이 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정 블랙팩을 추가했고, 그런데 앞뒤 범퍼는 그냥 그레이로 나와요. 순정 블랙팩을 선택을 하더라도요, 앞뒤 범퍼는 그냥 회색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사제로 따로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제가 이 디펜더에서 로망으로 생각해왔던 올블랙 디펜더를 완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랜드로버 딜러분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은요, 제가 올블랙 디펜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블랙 디펜더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디펜더는 블랙뿐만 아니라 모든 컬러가 다 잘 어울려요. 모든 컬러가 다 멋진 그런 모델이에요. 판게아 그린이라든지 후지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금빛 나는 컬러가 있거든요. 그 컬러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올블랙으로 하면 진짜 포스가 엄청나고 뭔가 약간 작전 차량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올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디펜더는 2세대 모델입니다. 디펜더가 아마 올해 76주년, 작년이 75주년이었고 올해가 76주년으로 알고 있는데, 76년 동안 딱 한 번 바뀐 겁니다. 물론 중간에 단종이 잠깐 되긴 했었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2세대 모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변화가 아예 없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디펜더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로 다양한 차를 경험을 합니다. 아마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슈퍼카까지 정말로 많은 차량을 경험하는데, 항상 신차가 나올 때마다 제가 시승을 해보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멋지고 더 빨라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편안해지는데, 그런 차를 탈 때마다 이 차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차를 좀 꽤 많이 바꾸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기변병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내가 한 곳에 좀 정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차라면 아무래도 뭐 아이코닉함, 헤리티지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 차가 많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라면 질리지 않겠다, 물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디펜더를 구입한 겁니다. 물론 또 디펜더 말고도 G바겐이라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요. G바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G바겐은 G400D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 1억 8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보다 6천만 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구매할 수 없는 금액대였어요. 그래서 G바겐보다는 디펜더가 훨씬 더 저렴하지만 G바겐과 같은, G바겐과 비슷한 그런 헤리티지 아이코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디펜더가 또 주는 뭐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펜더보다 더 비싼 차, 더 좋은 차, 더 빠른 차, 더 럭셔리한 차를 정말 많이 타봤지만 그런 차들 타보고 나서 디펜더에 타보면 딱 이 디펜더만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외관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디펜더만이 갖고 있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성, 이 느낌은 대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디펜더를 1년 동안 탔음에도 질리지 않는 것 같고요. 요건 2년, 3년 뭐 더 지나더라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외관 디자인이 주는 만족감도 컸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요즘 나오는 차들과 비교해보면 엄청 화려하다거나 뭐 세련되다거나 뭐 최첨단의 느낌이 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깔끔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첨단의 느낌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형의 느낌은 있어요. 이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모두 다 터치가 가능한데 또 모든 버튼을 이 안에 넣어 놓은 건 아닙니다. 이 하단에 공조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변경, 볼륨 조절 이런 것들은 또 다 아날로그 버튼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하는 거는 뭐 음악 선곡하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고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일단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뭐 집에 있는 서랍장을 하나 갖다 놓았을 정도로 이 앞에 있는 수납 공간, 가운데 있는 수납 공간, 좌우 앞뒤에 수납 공간이 다 많기 때문에 이런 소지품들을 어디다 적재하더라도 참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을 보여줘요. 그리고 저는 사실 디펜더 오너긴 하지만 뭐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최근에 이 디펜더 오너들을 대상으로 해서 랜드로버에서 큰 행사를 하더라고요. 강원도 인제에서 하는데 그 행사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캠핑이나 차박 하시는 분들이 디펜더를 타고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디펜더 오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캠핑 용품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참석이 안 되길래 제가 참석 못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캠핑 의자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캠핑 용도로 산 건 아닙니다. 사실 캠퍼분들에게 드림카도 같은 게 이 디펜더인데요. 꼭 내가 차박이나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출퇴근 용도나 그냥 뭐 다른 여가 활동을 위해서 구매하셔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트렁크가 정말 넓어요. 제 트렁크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일단 뭐 캠핑 의자 들어가 있고 세차용품 들어가 있고 테니스 투어백도 들어가 있고 뭐 촬영 장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넉넉합니다. 정말 트렁크 공간이 너무나도 넓다라는 게 디펜더의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이게 또 높이도 높잖아요. 디펜더가 박스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적재 용량이 정말로 넓다라는 게 이 디펜더가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엔진,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건 D300, 즉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에요. 또 랜드로버 하면 뭐 잔고장이나 뭐 엔진이 퍼진다, 큰 결함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저도 이 차량 구매할 때 순수 디젤이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괜히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서 내 차도 시동 꺼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솔직히 정말 말씀드릴게요. 고장난 적 결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제 차는 적어도 그래요. 제 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차는 뭐 고장나거나 엔진오일 누유라든지 뭐 시동이 멈춘다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는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시더라고요. 저처럼 결함을 안 겪으신 분들은 계속 랜드로버를 타시고 결함을 크게 겪으신 분들은 랜드로버 쪽은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약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운 좋게도 전자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디스플레이가 꺼진다거나 뭐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뭐 이런 결함은 아직까지 다행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디펜더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많이 쌓인 상태예요. 저도 초반에는 좀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막 시동도 걸고 그랬거든요. 시동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어디 꺼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디펜더를 믿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전혀 걱정이 없어요. 디펜더를 타면서 걱정이 없고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4기통 디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추천하지 않는데 6기통 디젤은 진짜 부드럽고 힘도 좋고 되게 실키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디젤 시끄럽고 떨리고 이렇지 않나요? 전혀. 물론 가솔린보다 약간의 떨림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크게 트러블이 될 만한 그런 떨림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싫다라고 하시면 전기차로 가시는 게 맞고요. 뭐 어느 정도의 떨림이나 소음은 뭐 이 내연기관 차량이라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소비자, 오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BMW 530i M 스포츠, 즉 5 시리즈를 탔었는데 5 시리즈랑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정말 정반대입니다. 특히나 이 독일 차들, 독일 3사랑 비교해 보면 이 차량의 퍼포먼스, 주행 느낌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영국 차 중에서도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가 주는 느낌은 조금 많이 달라요. 좀 전체적으로 좀 되게 느긋하고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주행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코 뭐 리스폰스가 빠른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엑셀 반응도 그렇고 핸들 반응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느긋하게 주행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워낙 반응이 빠른 BMW를 타다가 반응이 느린 또 랜드로버 디펜더를 타니까 초반에 좀 너무 이 갭 차이가 컸었는데 지금은 완벽히 적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T맵 점수도 거의 한 2.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뭐 3배까지는 아닌데 2.5배까지 5 시리즈 탈 때보다 T맵 점수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고가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행하다가 옆에 버스가 오잖아요. 그럼 버스 기사님이랑 이 아이 컨택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전고, 이 차체가 높기 때문에 주행할 때 피로감도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주행하는 요 느낌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핸들 직경이 되게 커요. 핸들 직경이 성인 남자 손으로 2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핸들이 이걸 약간 유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혀 즉각적이지 않아요. 이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이어서 그렇겠지만 전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꺾어도 바퀴가 그대로 요만큼이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꺾어야 바퀴가 요만큼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빠른 은닥성이나 뭐 재밌는 차는 아니에요. 막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닌데 그냥 뭐 느긋하게 이렇게 풍경도 커다란 창을 통해서 풍경 즐기면서 껴줄 차 껴주고 약간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 운전 스타일도 이 디펜더에 맞춰서 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디펜더의 승차감입니다. 디펜더에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10, 130은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고 90은 23.5년식까지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었는데 24년식부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디펜더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디펜더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주는 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펜더를 타보면 생각보다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이 급으로 많이 비교하시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GL2라든지 BMW X5와 승차감을 비교해드리면 일단 X5보다는 승차감이 좋진 않습니다. 확실히 승차감은 X5가 더 좋아요. 승차감으로 보면 X5가 훨씬 더 완벽하고 GL이랑 비교해보면 GLE보다는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GL이 스탠다드 바디가 아니라 약간 쿠페랑 비슷한 그런 승차감이에요. 그래서 GLE는 GL이랑 GLE 쿠페 사이에 있는 승차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5보다는 승차감이 확실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나 승차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X5를 가셔야 됩니다. 이 차도 좋지만 X5보다는 조금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에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일정하지 않은 노면을 지날 때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뒷좌석에도 지인들을 몇 번 태웠었는데 뒷좌석에 탄 지인들도 승차감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네 좌석 전반적인 승차감이 모두 다 골고루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더에 들어가 있는 옵션 사양들 중에서 뭐 매력적인 부분 혹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차는 D300H SE 트림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라고 해서 요즘에는 디지털 룸미러라고도 많이 하죠. 요 후방에 있는 카메라 통해서 요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 차는 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디펜더 영상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왜 앰비언트 라이트 안 켜고 다니시나요? 라고 했었는데
이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져 있습니다. 제 차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서 못 켜고 다니는 거예요. 안 켜는 게 아니라 못 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저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유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디펜더에는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렇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해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뭐 있으면 좋겠지만 디펜더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다고 해서 저는 뭐 크게 아쉽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아쉬운 옵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저냥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좀 가장 만족하는 거는 요 냉장고입니다. 요 암레스트 안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제가 뭐 테니스나 헬스를 자주 하다 보니까 운동 끝나고 이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 이 디펜더에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 핸들 조향이 없습니다. 디펜더는 모든 라인업이 똑같아요. 핸들 조향이 없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만 되는데, 요 레벨이 뭐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훅 나갈 때 훅 나가고 훅 쓸 때는 훅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써요. 그리고 저는 도심 운전만 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막 그렇게 이 레벨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중요하신 분, 승차감 중요하신 분은 그냥 X5로 가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만족하실 겁니다. 이 차는 어차피 핸들 조향이 안 돼요. 하지만 차로 이탈 방지는 돼요. 차로 이탈 방지는 있기 때문에 뭐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선을 넘어갔을 때 경고해주는 기능은 있고, 후진할 때도 뭐 측면에서 사람이나 뭐 자전거나 자동차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삐삐삐 하면서 능동적으로 제동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앞, 뒤 안전사양들은 모두 다 잘 갖춰져 있고, 사각지대 어시스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있는데 뭐 완전히 100%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옵션은 아닙니다. 누구나 탔을 때 이거 있어 했을 때 그건 없는데 약간 이런 옵션 패키징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주로 안 쓰는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뭐 제가 자주 쓰는 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아쉬운 걸 뽑자면 역시나 사운드입니다. 이 메르디안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좀 소리를 크게 들었을 때 약간 좀 찢어진다? 좀 잘 못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사운드는 확실히 부족합니다. 사운드는 이거는 어떻게 좀 돈을 더 내서라도 바꾸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요 얘기는 이 출고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잡소리 부분입니다. 잡소리가 이 출고 초반에 나다가 또 한참 안 났어요. 한참 안 나다가 또 한 2주 전부터 좀 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잡소리가 나다가 안 나다가 나다가 안 나다가 약간 이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막 그렇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뭐 잡소리 날 수도 있지, 디펜더가 잡소리 날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타는 거라서 크게 막 잡소리가 난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땐 또 안 나니까,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감수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지를 지날 때는 안 나요. 근데 뭐 지하주차장 올라갈 때라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좀 이런 노면 있잖아요. 그런 노면 지나갈 때 찌그덕 찌그덕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신경 쓰이고 짜증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디펜더를 운행하면서 아직 15,000km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이 오일을 간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7,800km, 8,000km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마수리 게러지라는 곳이 있어요. 랜드로버 오너분들의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수리 게러지, 즉 싸제 업체에 가서 제가 이 엔진 오일은 한번 갈았습니다. 그리고 한 15,000km 정도 되면 이제 정식 센터에서 엔진 오일 한 번 더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 타이어 공기압 때문에 서비스 센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서비스 센터 간 적은 없습니다. 뭐 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랜드로버는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거나 서비스 센터에서 나온 차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타보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100대 중에 100대가 다 제 차처럼
이렇게 안전빵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빈도수나 퍼센테이지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랜드로버에서 돈 받은 거 전혀 없고요. 랜드로버 제가 이 디펜더를 구매할 때 저는 심지어 할인도 못 받고 샀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약간 막바지여가지고 이 차량에 호황기 있잖아요. 지금은 차가 정말 많이 안 팔려서 할인을 많이 하는데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가 호황기였습니다. 호황기여가지고 할인을 아예 안 해줄 때였어요. 심지어 이 차량의 이 이자가 8.99%인가? 그 정도 돼요. 이자도 굉장히 높을 때 제가 샀던 차량이라서 할인도 없고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내면서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혀 돈 받아온 거 없고 그냥 정말 솔직하게 제가 1년 동안 탔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가솔린이랑 디젤 엔진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신데, 일단 24년식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솔린 위주로만 판매가 되고요, 디젤은 정말 소량만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원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솔린 위주로 판매를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랜드로버에서. 그래서 가솔린은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는데 6기통은 금액이 좀 비쌉니다. 1억 4천, 1억 5천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4기통 가솔린도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4기통 디젤도 뭐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4기통 디젤을 좀 길게 타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오프로드 행사에서 잠깐 4기통을 타본 게 저도 전부여서, 제가 24년식 시승차가 아마 그건 4기통 가솔린으로 나올 것 같아요. 디펜더 24년식 디펜더 시승차 나오면은 꼭 제가 가솔린으로 타보고 여러분께 제 차와 가솔린 차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꼭 가솔린 모델 좀 길게 타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디펜더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도 디젤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시 디젤을 살 겁니다. 그만큼 이 디젤 엔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뭐 다른 파워트레인을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펜더에서 제가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옵션이 있는데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디펜더가 이 폭이 진짜 넓어가지고 이 지하주차장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정말 가끔 식은땀 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를 보잖아요. 그럼 온로드가 있고 오프로드 카메라가 있거든요. 온로드는 360도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 오프로드 누르게 되면 여기 좌우에 여기 바퀴 양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 램프를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출고된 지 1년 동안 한 번도 이 차의 휠을 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옵션이에요. 디펜더의 필수 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출고한 랜드로버 디펜더 110 D300HSE 모델의 1년 주행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디펜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디펜더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으로도 디펜더 소식 자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